네, 먼저 납세자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아들 A라는 분이 있는데 증여를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여를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세목은 1년 단위거든요. 사업연도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지만은 증여세는 10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올해 증여받았다. 근데 나중에 10년 후에 또 증여를 받으면은 그걸 합쳐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년으로 합치는 이제 두 번째 증여를 합쳐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증여세 낸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기납부 세금으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내는 거 합치면 금액이 커지니까 세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율 차이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는 최고 세율이 지금 50%인데 그 50%까지 최대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세금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올해 이제 내가 가령 아버지한테 1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또 10년 후에 1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새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증여하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배우자나 직계 정비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배우자한테는 옛날에는 3억까지 공제됐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6억까지. 이제 10년 동안에 6억까지 공제가 받을 수가 있고요. 직계 존비속은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직계 존속이죠. 그분한테 받을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령 3천만 원 증여받고 또 이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2천만 원 받았다.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되죠.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합쳐요. 직계 존비속을 따질 때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같은 사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3천, 어머니한테 2천, 그럼 5천 받은 거예요. 그럼 5천이 공제가 되고 다시 또 아버지한테 3천을 받다. 그럼 8천이 되죠. 8천에서 5천 빼면 3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 이제, 직계 존비속, 이제 19세 이상이 지금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8세까지 미성년자는 이제 5천이 아니고 2천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그 다음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는 이제 보통 인척간은 6천간이고 혈족은 4천이거든요. 친족간을 받을 때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하고, 그 다음에 친척관계도 아니고 남한테 받으셨잖아요. 남한테는 공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를 공제해 주나요?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 채무를 이제 증여를 한다면 내 채무를 이제 수중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여 가액에서 채무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넘겨준 채무는 내가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이 좀 낮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누진 세율이지만은 세율이 낮다 보니까 이 세율 차이에서 세금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클 때는 뭐 금액이 적은 거야 별 차이가 안 나지만은 증여 가액이 많을 때는 이 부담부 증여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주택을 증여할 때는 미리 전세를 줘가지고 그 전세를 이제 증여자가 쓰는 거죠. 아들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채무만 넘어가는 거지 그 돈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항상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게 채무가 과연 증여인이 썼는지 아니면 수중자한테 넘어간 채무인지를 항상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자의 채무다. 그리고 수중자는 그 수중자가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변제를 하면 당연히 또 그게 증여가 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물론 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연부연납이라고 하거든요. 나눠서 낼 수가 있는데 증여세는 5년간 나눠서 낼 수가 있고요. 상속세는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10년간 나눠서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세액이 일단 2천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부연납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한 번에 낼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최소한 5년에 내더라도 5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어야 되겠죠, 증여세가. 그래서 이제 연부연납이 가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이제 부동산 대부분 이제 일선에 보면 부동산 담보를 많이 제공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고 다 완납을 했을 때 그 근저당 해지도 하고 이제 그 근저당 해지 그것도 해지 하는데 그 비용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중 받으신 분이 다 모든 비용을 다 내는 거지. 거기다가 연부연납도 그냥 그 금액만 번세만 내는 게 아니라 연부연납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은행 이자율보다는 좀 적긴 한데 요즘에는 조금 높겠네요. 은행 이자율보다는 조금 높은데 이것도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연부연납 신청할 때 그 이자율 적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 연부연납 할 때는 이자율이 2%였는데 계속 가다 보면 1% 떨어지는데 왜 연부연납 가산금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그래서 좀 불합리하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처음에 연부연납 신청할 때 이자율 적용받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납부할 때마다 그 이자율 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 이자율 적용할 건지 그렇게 이제 선택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조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손자나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할증과세 되나요? 이게 세대 생략 가산세인데요. 이게 그 산출세액의 30%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증여할 때는 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한 세액의 30%를 더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다가 손자한테 가면 또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바로 이제 증여를 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또 계산을 해봐가지고 굳이 이제 손자한테 줄 거라면은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증여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손자가 미성년자인데 증여가액이 20억이 넘는다. 그럼 이제 40%를 할증합니다. 그 산출세액의 40%까지 할증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지만은 어떻게 또 이제 어차피 증여해 줄 것 같으면 그런 절세가 되는 걸 따져가지고 손자한테 요즘 또 할아버지들 많이 주잖아요. 손자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주 들어오는 질문 이렇게 5개 탑5를 살펴봤고요.